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숨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3일 전 68세 여성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분은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다가 몇 초 만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넘어져서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2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다가 딸이 발견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걷지 못합니다. 스스로 식사도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간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성은 3주 동안 매일 아침 어지럼증을 경험했습니다. 3주간의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벽을 만져보십시오. 어서 해보세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잡고 몸을 지탱하십니까? 고개를 빨리 돌릴 때 방이 잠깐 더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여러분에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원장입니다. 저는 전정기관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원장이며 한국에서 23년간 균형장애를 치료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 문을 통해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재앙적인 건강 악화에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봤고 골든타임에 조치를 취한 사람들의 기적적인 회복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절대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균형 감각을 잃을 때 그것은 긴급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오작동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의료계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고 집으로 보냅니다. 어지럼증을 사소한 불편함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3,000건이 넘는 만성 어지럼증 사례에 대해 임상 연구를 수행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80%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3가지 특정한 교정 가능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뇌의 체액장애, 혈압 불규칙성, 그리고 경추, 정렬 불량입니다. 이것들은 신비롭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아닙니다. 기계적 해결책이 있는 기계적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사람들이 고통받고 넘어지고 다치고 다음 어지럼증 발작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약 회사들이 여러분이 듣기를 원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수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증상이 아닌 어지럼증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정확하고 표적화된 치료법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균형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준 5분 1일 치료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뇌에 갇힌 체액을 배출하는 정확한 머리 위치 운동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몇 초 만에 혈압을 안정시키는 특정 호흡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정기관을 향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간단한 식이 조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다릴 수 있는 어지럼증과 즉각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한 어지럼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4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가 아니라 즉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각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앞으로 20년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앞으로 6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앉아 계신 곳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 방이 빙글빙글 돌았습니까? 몸을 지탱하기 위해 무언가를 잡아야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비틀거림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원장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전정기관 장애 클리닉의 의료원장으로 23년을 보냈으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 문을 통해 들어온 1만 4천 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본 모든 환자에 대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저 피곤해서, 그저 잠깐 앉아 있어야 해서라고 증상을 무시한 수백 명이 더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쓰러져 두개골이 골절된 후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일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딸이 억지로 예약을 잡게 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박 여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5초 정도 지속되는 작은 회전 감각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전화를 받으려고 일어섰는데 세상이 왼쪽으로 격렬하게 기울었습니다. 커피 테이블에 부딪혀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심각한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경고 신호가 반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지럼증은 절대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작위로 오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회전 감각을 느낄 때, 발 아래 땅이 불안정해 보일 때, 균형을 되찾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아야 할 때, 전정기관이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를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믿으시겠죠? 뇌가 낡은 기계처럼 단순히 닳아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이러한 오해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임상 연구를 한 결과 만성 어지럼증 사례의 80%가 나이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종종 간과하는 3가지 특정하고 교정 가능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뇌의 체액 장애입니다. 귀 안쪽에는 체액 속에 떠있는 작은 칼슘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특정한 한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나와 잘못된 방골이관으로 떠다니면 신체 위치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이것을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하며 5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입니다. 의학계는 이것이 피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올바른 기법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압 불규칙입니다.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아니라 불안정한 혈압입니다. 뇌는 일정하고 꾸준한 산소가 공급된 혈류가 필요합니다.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뇌는 일시적인 산소 부족을 겪습니다.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기준 혈압을 높이는 약을 처방하지만 이것은 요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측정기의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혈관이 자세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경추 정렬 불량입니다. 목의 척추뼈에는 뇌의 균형 중추로 직접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동맥이 있습니다. 이 척추뼈가 2mm만 벗어나도 이 동맥을 압박하여 전정기관의 산소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수년간 쇠약하게 만드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가능한 모든 약을 시도한 환자들이 목 자세를 교정한 후 3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균형 체계를 공격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만성 어지럼증이 있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63%가 자신도 모르는 혈압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고혈압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뇌는 신체의 맨 위에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혈류가 필요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단 3초에서 5초만이라도 뇌는 산소를 잃습니다. 그 산소 손실의 순간이 바로 어지럽다고 느끼는 때입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매일 아침 스스로 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74세로 강남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2번 넘어진 후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어지럼증은 항상 기상 직후 화장실에서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혈압약을 드시나요? 그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이 그녀의 아침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약이 혈압을 더 낮게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빠르게 일어섰을 때 혈압이 충분히 빨리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뇌는 산소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3초 후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졌을 때 갈비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아침 루틴을 조정했습니다. 2주 이내에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러한 시간적 세부사항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은 약을 처방할 뿐입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찾으세요. 규칙적인가요? 불규칙한가요? 건너뛰는 박동이나 빨라지는 순간이 느껴진다면 심장이 뇌로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불안정한 혈류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균형 체계는 불안정한 혈류로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폭풍 중에 배 위에 서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어지러우신가요? 침대에서 나올 때 어지러우신가요? 무언가를 짚기 위해 몸을 숙인 후 어지러우신가요? 이것들은 3가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는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학계는 압박 스타킹과 더 많은 물로 이것을 치료합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 원인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전혀 없는 환자들을 연구함으로써 근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하루 종일 꾸준한 소금 섭취를 유지했습니다. 과도한 소금이 아닙니다. 꾸준한 소금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하루 종일 맹물을 마시고 소금이 나쁘다고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소금을 완전히 피합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낮게 유지됩니다. 낮은 혈액량은 낮은 혈압을 의미하고 어지럼증을 의미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일염 4분의 1 티스푼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에 넣으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30분 전에 이것을 드세요. 오늘 밤 침대 옆 탁재컵을 놓아두세요. 이것은 신체가 나트륨을 흡수하고 일어서기 전에 혈액량을 확장할 시간을 줍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제 환자의 41%가 일주일 이내에 어지럼증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탈수입니다. 땀으로 인한 탈수가 아닙니다.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포 탈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으시죠?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걸쭉한 혈액은 천천히 흐릅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일어설 때 뇌에 산소가 충분히 빨리 공급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저녁 8시까지 꾸준히 물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조금씩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밤의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을 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세 번째 치명적인 원인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추 정렬 불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는 만성 어지럼증 환자의 37%가 이것 때문에 찾아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목뼈, 이 7개의 작은 척추뼈가 서로 쌓여 있는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들을 지나갑니다. 이 뼈들 중 하나라도 겨우 하 밀리미터만 위치에서 벗어나도 척추 동맥이 압박됩니다. 이 동맥은 뇌 혈류의 20%를 공급하며 특히 뇌간의 균형 중추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공급이 15%만 줄어들어도 어지럼증, 머리가 멍한 증상, 그리고 방이 빙글빙글 도는 끔찍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정렬 불량이 생기는데 교통사고나 심한 낙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60세 이상 환자들에게서 보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개를 2~3개 높이 쌓고 자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일 밤 7~8시간 동안 목이 위험한 각도로 앞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런 지속적인 압력이 상부 경추를 앞으로 밀어내고 그것들이 중요한 동맥을 직접 누르게 됩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오신 74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편함까지 가는데도 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딸은 뇌종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찾아간 모든 의사가 어지럼증 약을 처방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을 진찰했을 때 환추뼈, 즉 두개골 바로 아래 첫 번째 척추뼈가 거의 4mm나 앞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4mm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목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제가 경추 재정렬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11일 만에 어지럼증이 60%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동네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지금 목 뒤를 만져보세요. 두개골 아래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아프신가요? 그곳을 누르면 약간 어지럽거나 메스껍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 라고 답했다면 혈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추정렬 불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 화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목을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귀를 확인하고 혈압을 확인하고 심지어 비싼 뇌 스캔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추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처방할 비싼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너무 간단해서 무시됩니다. 경추 문제는 우리가 논의한 다른 두 가지 원인과 결합될 때 특히 위험해집니다. 이미 뇌의 결정이 이탈했고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목도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차단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즉시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몸의 비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성을 영원히 잃을 수 있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체크리스트입니다. 뒤를 돌아보려고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럼증이 심해진다면, 하늘을 보려고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어지럽다면, 어지럼증과 함께 목이 뻣뻣하다면 경추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경추 정렬 불량을 고칠 황금 시간은 지금, 영구적이 되기 전입니다. 70세 이후 이 뼈들이 2년 이상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주변 인대가 너무 약해져서 교정이 10배나 어려워집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목은 뇌로 가는 고속도로이고 지금 그 고속도로에 위험한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균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세 번째 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추입니다. 목에 있는 7개의 뼈입니다. 지금 목 뒤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만져보세요. 뻣뻣함이 느껴지나요? 아픔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에 있는 우리 병원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23년간의 진료 경험 후에도 저를 놀라게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성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82%가 상부 경추에 측정 가능한 정렬 불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리 문제가 아닙니다. 어깨 문제도 아닙니다. 상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C1과 C2 척추뼈, 두개골 바로 아래 2개의 뼈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두 척추뼈가 온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 동맥입니다. 이 동맥들은 뇌로 가는 혈류의 30%를 운반합니다. 30%입니다. 그리고 이 목뼈의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데 연필보다 넓지 않은 구멍입니다. 목 정렬이 겨우 3mm만 틀어져도 이 동맥들이 압박됩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균형 중추가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목이 뻣뻣한 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통증은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황금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작년 3월에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겨우 10걸음을 걷는데도 딸의 팔을 붙잡고 오셔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심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시장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것이 어지럼증 자체보다 더 할머니의 정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모든 의사들은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형이증 약을 처방했죠.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목을 진찰했을 때 즉시 발견했습니다. 제1경추가 왼쪽으로 4mm 회전되어 있었습니다. 4mm가 큰 것 같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측 척추동맥을 40%나 압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할머니의 뇌는 혈액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수술도 없었습니다. 위험한 시술도 없었습니다. 특정 경추 교정 운동을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2번, 매 회기마다 정확히 12분씩 했습니다. 3주 만에 박씨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운전을 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어머니를 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경추 틀어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15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15년간의 나쁜 자세,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는 것, 두꺼운 베개 2개로 자는 것, 화면이 너무 낮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작은 습관들이 수천 번 반복되면서 천천히 목정렬을 밀리미터씩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보시면서 목이 어떤 자세로 있나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계신가요?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머리가 앞으로 1cm 움직일 때마다 경추에 5kg의 압력이 추가됩니다. 5kg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kg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지 3cm만 앞으로 기울이면 이제 목은 15kg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수박 하나를 목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매일매일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중한 동맥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어지럼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목 자세가 내년의 균형 감각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손상이 일어난 후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 뒤쪽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거기를 누르면 머리가 더욱 멍해지나요?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추, 목에 쌓여있는 7개의 뼈는 단순히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이와 뇌의 균형 중추로 직접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동맥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정렬에서 단 Dm만 벗어나도 척추 동맥을 압박합니다. 이 압박은 전정계로 가는 혈류를 최대 40%까지 차단합니다. 여러분을 똑바로 서 있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기관에 도달하는 산소가 40%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개가 넘는 목을 검사했습니다. 만성 어지럼증 환자의 87%가 우리가 말하는
거북목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이 앞으로 굽어져서 경추를 자연스러운 정렬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것, 수십 년 동안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것,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베개로 자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머리가 단지 5cm만 앞으로 이동해도 경추에 가해지는 무게부담이 거의 5kg 증가합니다. 5kg의 지속적인 압력이 매일매일, 해마다 가해지는 것입니다. 목 주변의 근육들은 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려고 영구적인 경련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경련들은 통증 유발점을 만들고 팽팽한 매듭이 생겨서 전정신경으로 직접 통증과 장애를 전달합니다.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이 자극받고 염증이 생겨 뇌로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상충되는 정보를 받습니다. 눈은 가만히 서 있다고 말하지만 전정신경은 넘어지고 있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 충돌이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저는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박씨 할머니를 치료했습니다. 11개월 동안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모든 전문의가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밖에 나갈 때마다 팔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머리를 빨리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이 빙빙 돌았으니까요. 제가 할머니의 목을 검사했습니다. 5번째 경추를 눌렀을 때 할머니가 움찔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경추 곡선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앞쪽 곡선 대신에 목이 뒤쪽으로 굽어져서 내부의 혈관들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방법을 드렸습니다. 3가지 특정 스트레칭을 하루에 2번, 매번 하분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후두하근, 두개골 기저부의 작은 근육들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는 목 앞쪽을 열어서 머리를 앞으로 당기는 흉쇄 유돌근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견인을 통해 자연스러운 곡선을 회복시킵니다. 3주 만에 박씨 할머니는 50%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2달 만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가 1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쇼핑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울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해부학입니다. 적절한 정렬을 회복하면 혈액이 다시 자유롭게 흐릅니다. 혈액이 흐르면 산소가 돌아옵니다. 산소가 돌아오면 전정계가 재조정됩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매일 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을 빙빙 돌리는데 원을 그리지 마세요.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목을 빙글빙글 돌리는 동작은 척추뼈를 서로 갈아 넣어서 압박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각 뼈 사이의 작은 관절들을 손상시킵니다. 만약 목 돌리기 운동을 해오셨다면 어지럼증을 더 악화시켜 온 것입니다. 제가 처방하는 스트레칭은 방향성이 있고 통제된 동작입니다. 각각의 동작은 뼈와 뼈가 갈리지 않으면서 특정 근육군을 목표로 합니다. 곧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더 이해하셔야 합니다. 경추 정렬은 어지럼증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을 조절합니다.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지럼증을 경험한 후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칠 수 있는 문제를 영구적인 장애로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제 병원에 오셨을 때 3개월 동안 반복되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어지럼증이 더 이상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셨던 겁니다. 일어서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따님께서 어머니가 이제 하루에 유리 2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부동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어지럼증 자체보다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을 멈추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을 조절하는 작은 칼슘 입자인 뇌의 이석들은 올바른 위치에 머물기 위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며칠, 몇 주 동안 가만히 누워 계시면 이 결정들이 뇌의 잘못된 방으로 떠내려갑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잘못된 칸에 모래가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지내는 매일매일 어지럼증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됩니다. 하지만 손상은 귀를 훨씬 넘어섭니다. 혈압 조절 시스템은 규칙적인 자세 변화에 의존합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몸은 즉시 뇌로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이 시스템이 게을러집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의학 용어로는 기립성 저혈압이지만 저는 이것을 기립 사망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일어설 때 혈압이 너무 갑자기 떨어져서 3초 안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관절을 부러뜨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부딪혀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환자가 가벼운 어지럼증을 경험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움직임을 멈춥니다. 2달 후 가구를 붙잡지 않고는 방을 가로질러 걷기조차 힘들어합니다. 다리 근육이 빠져나갔습니다. 균형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원래 문제는 2주 안에 고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6개월의 집중 재활이 필요합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도 정확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진찰했을 때 5초만 한쪽 다리로 서 있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초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근육량이 너무 극적으로 감소해서 3개월 만에 거의 4kg의 근육을 잃으셨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활동하지 않아서 소화가 느려져 변비와 영양 흡수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결책은 어지럼증을 무모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필요한 것은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통제된 노출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지금 여러분과 공유할 특정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첫째, 어지러워도 하루에 3번 의도적으로 머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뒤에 베개를 두고 침대에 앉으세요. 천천히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5초간 유지하고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왼쪽으로 돌리고 5초간 유지하고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머리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기울이고 유지하고 돌아옵니다. 왼쪽 어깨 쪽으로 기울이고 유지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결정 고착을 방지하고 전정 시스템의 반응성을 유지합니다. 둘째, 깨어있는 시간 동안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자세를 바꾸세요. 누워 계시면 10분간 앉으세요. 앉아 계시면 일어나서 안정적인 것을 붙잡고 5분간 서 계세요. 몸은 매일 이런 전환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셋째, 침실 벽을 붙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일지라도 정확히 2시간마다 3분간 걸으세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아질 때가 아닙니다. 약처럼 2시간마다입니다. 이 최소 기준이 순환을 활성화하고 근육을 사용하게 하고 균형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지금 당장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부드럽고 거의 푹신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근육량을 잃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박 여사님이 이 프로토콜을 단 2주 동안 따르신 후 독립적으로 부엌까지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6주 후에는 다시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부동 상태에 가두지 않도록 하세요. 그 두려움이 어지럼증보다 훨씬 빨리 여러분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난 22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살린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즉시 시작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첫째, 5분 아침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3가지 특정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천천히 앉아서 30초를 기다리세요. 이것은 뇌의 액체가 안정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10초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뒤로 젖혀 천장을 10초간 봅니다. 이 간단한 순서가 전정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그 노인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인 위험한 아침 어지럼증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73박 여사님은 6개월 동안 4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 후로는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혈압 인식 규칙입니다. 2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수치를 적어두세요. 수축기 혈압, 즉 위의 숫자가 측정할 때마다 알밉 이상 차이가 난다면 어지럼증은 혈압 불안정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안 좋을 때만 측정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패턴을 봐야 합니다. 이 수치들을 즉시 의사에게 가져가세요. 이런 불규칙한 패턴을 저는 혈관 속 보이지 않는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수분 섭취 시간입니다. 매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하루 전체에 걸쳐 정확히 1.5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탈수는 균형 시스템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이 씨는 제 병원에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문제는 만성 탈수였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열흘 만에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넷째, 목 자세 확인입니다. 지금 당장 목 뒤를 만져보세요. 뻣뻣합니까? 휴대폰을 보느라 몇 시간씩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이런 경추 압박은 뇌와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2시간마다 목 돌리기를 해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5번. 그런 다음 이중턱을 만드는 것처럼 턱을 뒤로 당기고 5초간 유지하세요.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혈관의 압력을 풀어줍니다. 다섯째, 이 3가지 음식을 즉시 없애세요. 뇌의 체액 저류를 일으키는 과도한 소금, 전정 시스템을 방해하는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 그리고 어지럼증 발작을 유발하는 혈당 급등을 만드는 가공 설탕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매일 바나나 하나, 시금치국 1그릇. 이것들이
내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체액 균형을 안정시킵니다. 이제 오늘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온다면 뇌졸중 경고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 통증이 있다면 심장 문제입니다. 얼굴 한쪽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골든타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시 한국 응급서비스에 전화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지럼증이 교정 가능한 이 세 가지 원인에서 온 80%의 여러분에게는 이 방법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혼자서는 집을 나서지 못하던 환자들이 이제는 여행하고 정원 가꾸기를 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어지럼증을 메시지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5분 방법으로 시작하세요. 혈압을 확인하세요. 물을 마시세요. 목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제 균형을 되찾겠습니다.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치명적인 낙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공유 버튼은 단순히 이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세 가지 원인 중 내이 체액, 혈압, 경추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의 어지럼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균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